안녕하세요, LD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네, 오늘은 공급 과잉이면 집값 무조건 하락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절이 하수상하죠. 미국은 테이퍼링 한다고 연일 말하고 있고, 물가 인상은 일시적이라고 파월 의장이 말해놓고서는 지금에 와서는 물가 인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가 인상 심상치 않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식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 투자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 채권은 그렇지 않으니까 은행이나 채권에 돈을 넣는 게 더 수익이 안전하면서 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요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주식이 마구 오르던 시절 반도체나 혁신기업 등 주가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너도 나도 투자했지만 결국 주가도 금리 인상 이슈 앞에서 힘을 못 쓰면서 떨어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고대로 자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근데 주식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행히 주식과 달리 상승세만 둔화됐을 뿐 견고하고 제 갈 길을 가고 있죠. 부동산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값은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공급을 볼 때 단순히 한 지역만 보면 판단의 오류를 범할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내년에 공급이 많은 지역 조심하라면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리고 인천, 대구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인천이랑 대구는 2022년부터 2023년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강한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부산, 대전, 전남, 세종, 광주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그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이 많아서 하락장이 온다고 하는데, 인천, 대구는 공급이 확실히 입주 물량이 많아요. 내년부터. 근데 서울과 경기도는 절대 많지 않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과거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인데, 서울의 입주 물량에서 이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적정 수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적정 공급 물량은 약 5만이에요. 경기도는 적정 공급량이 약 13만이고 인천은 약 2만이에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적정 공급량에 비해서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 경기도 전체 같은 경우도 약 13만이 적정 공급 물량인데 엄청 부족하죠. 그런데 인천은 적정 공급 물량이 약 2만인데 2022-23년도에 3만, 4만을 거의 찍어서 공급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모르는 초보들이 이 인천에 앞으로 나올 입주 물량만 보면은 인천은 분명히 하락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될 곳이에요.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많이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것은 초보나 하수들이 하는 것이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초보랑 똑같이 시장을 보고 판단하면은 전문가란 타이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실력도 없으면서 전문가란 타이틀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서울, 경기, 인천은 입주 물량이 23년도에 아무리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걸로 인천의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면은 오산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은 여러분
수도권 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셔야 돼요. 서울과 경기도 공급이 부족해 상승하고 있는데 인천만 공급이 많다고 하락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택 가격 흐름을 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과거 주택 가격 흐름, 이게 서울, 경기, 인천의 과거부터 아파트 매매 흐름을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패턴을 보시면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물론 시간차와 상승 폭의 속도와 폭은 달라요. 근데 큰 흐름은 어차피 비슷하게 가게 돼 있어요. 서울, 경기가 올라가면은 인천도 따라서 오릅니다, 여러분. 혼자만 하락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내년부터 인천의 과공급으로 전세가는 흔들릴 수 있고, 이때 전세 놓을 집주인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전세가가 조정되거나 조금 떨어지면 역전세난이 나서 보증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세가와는 달리 매매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아예 안 떨어진 거나 조정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상승하던 게 하락장으로 접어들 일은 없어요. 인천에 2024년도에도 공급이 많이 예정돼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고 악화될 수 있겠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2년, 22, 23년도만 많고 24년도부터는 공급이 다시 부족한 상태로 접어들어서 인천의 하락은 전문가의 예상과 달리 다르게 흘러갈 겁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분, 서울 경기 집값 오르는데 인천만 하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칭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소리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전, 세종도 유의해야 할 지역이라 말하고 있는데, 세종은 올해만 2021년도에만 입주 물량이 많은 적정보다 과잉인 구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입주 물량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22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다시 없어져요. 그리고 대전은 올해 말부터 초까지는 입주 물량이 과잉으로 접어들긴 하지만 그 후에 없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이 나와서 흔들린다면, 만약에 흔들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가격이 조정되는 기간이 온다면 이거를 오히려 기회로 삼으셔야지,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나도 투자 안 하면은 영원히 여러분 돈을 못 버십니다. 부동산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결이에요. 부동산만큼은. 공급이 많고 적음을 볼 때 한 곳만 보고 판단하면 실수하세요. 같은 생활권의 공급을 같이 봐야지 집값을 쉽게 예상하고 판단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활권의 입주 물량을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눈팅만 하지 마시고요.